네,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정책상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것 같은데요. 사실 후보께서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가감히 결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 상향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실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실패는 떠나서 부족했다,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급과 세금과 금융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1인 1주택자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겠다, 양도세 중과 유예하겠다, 이게 네. 사실 대대적인 세제 개편 관련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서울시장 권한이라기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 네. 문제고, 아까도 잠깐 모두 발언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고 관철시키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양도세, 종부세를 11억,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약 7, 80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부자 감세라고 그랬습니다. 청와대도 반대했습니다. 당정회의에서 제가 큰 소리로 청와대 측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제가 표결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한 뚝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번도 우리가 세금을 내리면 집 있는 사람한테만 그 부담이 가고 집 없는 사람한테는 그 거둔 세금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착각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그런 동기에 맞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의 무능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때리면 당연히 집주인이 갑인데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자는 세금 올려서 집 가진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 그 사람은 집 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5% 룰을 만들면 관리비를 더 올려가지고 유예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보완해서 2주택자가 지금 6억 이상이면 중과를 하는데 1주택자를 11억 면세점을 올려놓고 주택 2개 가졌다고 6억부터 중과를 하면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비해서 이게 불공정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바꾸라고 강력히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의총에서 수렴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같이 5선 당대표 출신이 오히려 이런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올라온 댓글을 보면 물론 네.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면에서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네. 지난 5년간은 뭐 하다가 네. 이지 다주택자들을 지금까지 재인 취급하지 않았냐 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대선도 패배했고 채찍을 맞았고 지난 지방선거도 그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변명을 하자면 당시 송영길은 총리를 한 것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었고 당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말기였는데 과감하게 세제를 완화시키고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물론 여당의 중진으로서 왜 지도부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지만 국회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당의 지도부가 아니면 그걸 변경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되자마자 이것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보께서는 주택 임대차법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본회의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찬성표를 던지셨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작용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 의무 임대기한 1년이 2년으로 바뀔 때도 이러한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상당히 충격이 있었죠. 지금 이제 2년을 4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올해 8월에 1차 임대차 갱신권을 이제 행사했던 분들의 임대차 기한이 종료되면 이중 가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임대료에 제한을 했고요. 5%를 지키는 그런 임대인에 대해서는 50% 보유세 감면을 일시적으로 지금 촉구하는 걸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증금은 제가 제안하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지만 만약 실패한 부분을 굳이 지적을 한다면 국정 운영이 그 본연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이념적인 지향 이런 데 편향됐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주택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그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택 정책은 이 부자 징벌적 징세를 통한 등의 그런 정책의 주안점을 뒀고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간이 징벌적 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별한다는 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 부족한 수준으로 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패 이렇게 다 규정한 것은 좀 그렇고요. 십자가 받기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었죠. 잘못을 제가 수차례 반성을 했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부동산은 몰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 올라오고 다 올랐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식이 그냥 집 한 채만 가져라 한 사람이 두 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련 공산당도 모스크바에 집이 있고 다차라는 별장을 지방에 다 가지고 있는데 1인 1주택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오히려 1가구 2주택도 시골에 부모님들 모시는데 무슨 모텔에서 모실 겁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서 과감히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그런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